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명예훼손 관련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SNS에 게시한 글은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대법원은 이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법리를 계속해서 진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따라서 양형상으로 커다란 차이를 인정하게 됐고요. 또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그 처벌 범위를 점점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법리가 또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빈 법승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실제 사건을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복잡하지는 않은 사건 같은데요. 네.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 명예훼손죄의 중요 법리인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의 판단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네. 피고인, 그러니까 확정됐으니까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 그리고 피해자의 친척, 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서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소리치고 이 소리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전과자란 사실은 맞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명이 총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게 이제 피고인의 남편 그리고 피해자의 친척.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그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피고인의 남편 그리고 피해자의 친척, 피해자 당사자는 빼야 되겠죠. 그 특정된 소수자에게만 사람들에게만 이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친척과 피고인의 남편에게 이제 전과자다라고 했던 그 발언 자체가 이 공연성이 있다 없다 이제 그런 문제인데 되게 공연성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거든요. 이걸 또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전파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전파가 뭐냐 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요 내용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그 공연성이라는 개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불특정이라는 거는 정해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고 다수라는 거는 알던 모르던 여러 사람이 이런 의미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앞에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의 친척 두 사람만 들은 상황이니까 특정된 소수 그러니까 공연성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비록 특정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타인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말을 하였더라도 그 들은 사람이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은 공연성이 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되게 어려운 좀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기자한테 어떤 특정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럼 그 기자가 그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또는 평소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 비밀이 없는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유포되게끔 만들었다. 이런 경우들을 염두에 두고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어떤 개념 같은 것이 설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공연성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좀 해석에 의해서 확장시킨 것이 전파 가능성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변호사님이 이제 설명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특정인 또는 특정 소수를 더해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가교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소수 플러스 특정 소수의 전파 가능성은 공연성의 인정이다.
이런 뭐 단순한 그런 논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네. 잘 알고 있는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여러 사람 앞에서 떠든 거랑 똑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보겠다. 네.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전파 가능성 이론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도 처음 배울 때 굉장히 골치가 아팠거든요. 네.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전과자다 아니다 이 판결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가 강력한 반대 의견이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전파 가능성과 관련된 어떤 점들을 이제 주로 문제 삼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 전파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처벌 규정, 법문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연성이라고만 되어 있지 공공연히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 전파 가능성은 그 처벌의 요건이 아니거든요. 네, 어떤 법률에도 사실 전파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해석에 의해서 예. 죄를 인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 살펴본 사건에서 이제 말로 이루어진 이 명예훼손이잖아요. 전과자다 이런 말. 근데 그런데 사실은 뭐 말로 우리가 직접 얼굴 보고 이렇게 모욕하는 또는 명예훼손하는 경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명예훼손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의 전파 가능성 이론 이것도 적용 가능성이 있고 뭐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온라인에 의해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 가령 예컨대 뭐 인터넷 댓글에다가 어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적었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전파 가능성이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지 않고 개인 간의 어떤 메시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다시 이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가 공연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명예훼손죄의 전파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얼굴이 찌푸려지실 것 같은 상상이 드는데요. 이 공연히라는 이제 법 규정상의 내용을 국어사전의 해석에 따르면 세상이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연히 그런 얘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 밝히지 마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법원 해석처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단어를 해석할 때 이 사회 언어적인 의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형태로 너무 달라지게 되니까 여기 안에 상당한 위험이 이제 게재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정 소수 사람에게의 이야기,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모호한 이런 이론을 더해서 입을 막는 이런 형태의 형사처벌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명예훼손죄의 처벌에는 크게 두 가지 어떤 기본권이 충돌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예. 한쪽 그러니까 말을 하는 쪽이죠. 말을 하는 쪽에서는 언론 출판 내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영역이고요. 다른 한편에서 피해자 쪽이죠. 피해자 쪽의 어떤 인격권이나 명예권의 어떤 기본권이 대립하는 국면입니다. 예. 과연 어떤 법익을 더 보호해 줘야 되는가를 정하고 있는 것이 명예훼손죄와 그 사실적시에 의한 공익을 위한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웅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고민과 궁금증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